안녕하세요. 무시무시한 미세먼지 시대에 살고 계신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릴 미해과 1학번 김태헌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기 초 미세먼지로 고통받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번 연도의 미세먼지는 차츰 사라지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매년 찾아올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해지는 법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주제와 관련하여 영어 에세이를 쓰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서울의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아오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책과 기사들을 읽어보며 미세먼지에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며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먼저 미세먼지의 원인과 한국 미세먼지의 주요 발원지, 그 다음으로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마지막으로는 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미세먼지의 원인과 주요 발원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로 연소로 인한 매연이 공기 중에 있는 질산 및 황산화물과 같은 대기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생성됩니다. 그중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을 일반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마스크에 보여 있는 10pm 그리고 2.5pm이 모두 지름을 일컫는 말입니다. 발원지에 대해 이제 살펴보자면 국내도 물론 포함해야겠지만 이런 미세먼지의 주요 발원지는 국내 미세먼지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의 부주방, 즉 여기 보이시는 베이징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철강 등 공업용 연료로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된 매연이 공기 중에 대기 오염 물질과 결합하고 그것이 시베리아 북서풍이 부는 12월부터 3월 사이에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그 사이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많이 정체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매년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여러 정책을 세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이상 그 양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도 모두 이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 등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얼마나 해롭길래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죠. 지금 이 사진은 환경부가 재작년에 발표한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분류표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분에 미세먼지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미세먼지는 벤젠, 상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서 이미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서울 공기를 마시고 있는 이 일상적인 공기가 발암물질이라니 좀 섬뜩한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서적 굿바이 미세먼지라는 책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 혈액 속으로 직접 침투해서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혈액의 응고인자나 효소에 영향을 주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국내의 최대 기준인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넘게 되면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인 경우 이하인 경우보다 급성 심장 정지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13% 높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뇌에는 혈액의 뇌조직으로 들어갈 때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그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 장벽을 그대로 통과하여 뇌 속으로 침입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혈전을 생성하여서 우울증, 지능 저하 등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위험 요소들이 모여서 작년 한 해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2배 이상의 훨씬 큰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속을 누비면서 온갖 병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일단 외출을 할 때는 황사방지용 마스크와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사방지용 마스크에도
미세먼지와 같이 작은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또 긴소매 옷을 착용한 이유는 긴소매 옷을 통해서 피부를 가리는 것이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몸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또 실내에서는 환기를 시키는 대신에 H13급 이상의 헤파 필터를 단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H13급 이상의 헤파 필터 대신 그 이하의 것을 사용하게 되면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미세먼지는 차단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작은 2.5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는 충분히 차단하지 못해 큰 효과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환기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확인한 후 가능한 한 미세먼지가 적은 시간대를 골라 환기를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출을 하고 나면 밤에 미세먼지가 머리 위로 많이 가라앉아 있으므로 밤에 머리를 감고 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하루 3번 규칙적인 식사와 과일 채소 섭취로 면역력 보강하기, 1.5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눈을 건조함으로부터 보호하기 등이 있습니다. 매연 입자에 여러 대기 오염물질이 붙은 미세먼지는 미세 중금속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일반 먼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이 미세먼지는 우리 몸속으로 침투해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심근경색, 암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미세먼지입니다. 하지만 황사 방지용 마스크, 일정 등급 이상의 공기청정기, 그리고 밤에 잘 씻는 습관만 잘 들여두어도 충분히 미세먼지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스피치를 듣고 내년부터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